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이고 콜드미크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콜드미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말이었던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말이 그게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거야 라고 이상하게 해석한 형과 형수님 관련 썰을 기억하시는지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관련 썰로 이어지는 썰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전까지 저는 여자친구 만나봐서 연애해보고 싶기도 하고 관계가 진전이 되면 결혼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지만 지난주 주반에 나 자신에 대해 현실적으로 메타인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있고 사랑이란 걸 경험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볼 때 결혼이란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즉, 나 같은 사람은 현실에서 사랑이란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녀노소, 남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만 정작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육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든 자유와 평등을 가질 권리가 있고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심지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까지 나오고 말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고 저것들은 모두 거짓이라 생각합니다. 강한 자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고 강한 자만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섭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재산이 많거나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거나 이성을 만나본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란 걸 말이죠. 저처럼 학창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팽팽 혼자서 놀면서 빚 갚는 데만 몰두하기만 하여 몸매가 돼지가 되고 돈을 이제서야 모으기 시작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제서야 시작한 저 같은 남자를 좋아해주는 여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이어트 및 웨이트에서 멋있는 몸매와 외모를 만들고 기술을 습득해 기술자가 되어 중고액 연봉을 받게끔 하며 면허를 취득해 내 차 마련해서 운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이어트 및 웨이트, 기술자, 내 차 마련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나면 못해도 30대 중반이고 널널하게 하면 아마 40대 초반이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중반이면 모르겠으나 40대 초반이면 이제 중년 아저씨로 접어드는데 중년 아저씨를 좋아해줄 여자들이 과연 있을런지요. 그래서 요즘 후회가 막심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현실을 자각하고 내 자신에게 투자할 걸 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현실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분노하기 마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이 되니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씁쓸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요. 왜 저 같은 남자가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외모부터가 강한 인상이 아니다. 위에 이미 서술해 드렸지만 비만인지라 몸매가 돼지입니다. 근데 몸매는 돼지라 아저씨 몸매지만 얼굴 외모는 동안이라 지금 이 나이 먹어도 중고등학생 같다는 취급을 받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퇴근하면서 술 사려고 편의점 들렸는데 점원이 신분증 보여달라 말씀을 드린 게 생생하네요. 이 나이에 신분증 보여주고 다니며 살다니. 동안이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여자친구 있는 남자들을 보면 거진 다 운동선수나 연예인 닮거나 딱 봐도 살 가죽이 튼튼해 보여 강한 인상이 있는 남자들이 대부분이더군요. 그러나 저는 살결도 약해 하얗습니다. 얼굴도 중고등학생인데 살결까지 약해 하얗게까지 하면 강한 인상이 없으니 그냥 남자이지 남자는 아니니까요. 게다가 직장 동료 중 한 명에게 듣기로는 살 빠지면 강동원 닮았다는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지만 중년 아저씨가 강동원 돼봐야 효력이 있을런지요. 두 번째, 종사하고자 하는 직종 및 기술이 남자들이 대부분이거나 남초 직종이다. 제가 종사하고 싶은 직종은
기계가공, CMC, MCT 쪽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재직하시고 있는 분들은 남초 회사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굳이 CNC나 MCT뿐만 아니라 프레스와 사출 같은 금연 계열도 남초 회사가 많고요. 설령 여자분들이 계신다 해도 나이 드신 아주머니만 계실 뿐, 제 또래 젊은 여자분들이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여자 만나려고 지금 배우고 있는 기술을 포기하고 단순 작업 공장을 다시 간다는 그런 멍청한 짓거리는 절대 하기 싫고요. 세 번째, 사람보다 애완동물이 편하다. 그 이유는 내 황금 같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 굳이 이성을 안 만나더라도 옆에 애완동물이 있다면 그 외로움을 말끔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유는 애완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의 특유의 귀여움 때문이랄까요? 놀아달라고 앞발로 제 몸 올라타거나 무릎멍이 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진정되곤 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은 밥만 잘 두고 훈련 잘 시키고 산책 잘하고 놀아주기만 해도 친근해지는 데는 금방이지만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직감과 눈치로 파악할 줄 알아야 하고 쉽게 마음을 내주면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이니 늘상 비즈니스적으로 공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참 어렵기 때문이죠. 네 번째, 취미생활을 제대로 즐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생활하면서 한이 맺힐 수 있다. 제 전 사연들을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업으로는 CNC, MCT지만 취미로는 문예 창작이고 최근에는 피아노 연주나 작곡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취미를 마음대로 하며 즐길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애를 가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자녀들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봐도 자녀들이 미성년자 낯이 벗어날 때까지 그럼 최소 20년 이상 희생할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결혼하고 20년이면 나이가 다 늙어갈 즈음인데 그때 못해본 취미생활 해보기에는 몸이 많이 노쇠해서 힘들 듯 싶습니다. 물론 여자를 잘 만나고 자신 농사를 잘해서 결혼생활이 행복하다면 취미생활을 못해도 다 감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부모 형님의 결혼설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듯 합니다. 다섯 번째, 결혼을 늦게 하게 되니 노산의 확률이 크며 내가 늦둥이로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늦둥이가 될 수 있다. 여자 기준으로 35세가 넘어가면 노산이라고들 하죠. 30대 중반이면 35세 이전의 여자를 만나는 건 가능성이 있지만 40대 초반에 35세 이전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만무하다시피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산의 경우에는 몸이 약한 아기인 상태에서 질병에 걸릴 확률도 크고 제가 늦둥이로 태어난 것처럼 그 자녀에게도 늦둥이로 태어나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게 부모에게 예쁨 많이 받고 좋을 것 같지만 학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과 세대 차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말이 잘 안 통하게 될 가능성 확률도 커지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하게 되니 혼자서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독립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느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나이로 태어났으면서 정이 약하다. 이미 부모 형님이 첫 번째 썰로 다루신 게 있지만 제 성격이 좀 뭐랄까 조금이라도 남에게 인정을 베풀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합니다. 텃세 부리기도 싫어해서 다 같이 포용하여 함께 가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개심노답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도 없이 관계를 끊어버리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왔던 것 중 10가지 중 한 가지라도 선하거나 좋은 면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래도 그 한 가지를 위해 인정을 베풀곤 합니다. 그만큼 정이 약하고 추억이 약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가족과 친척을 잘못 만났다. 이전 닉인 인시너레이터로 사용하면서 올린 사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가족과 친척을 잘못 만났습니다. 너무 자세히 쓰면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 딱 요점만 간단하게 추려 얘기하자면 저희 부모님이나 친간의 친척, 외가 친척들이 죄다 옛날 사람들입니다. 즉 최소 6.25 시기 전후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즉 586 세대보다 전 세대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586 세대들보다 꼰대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시대 생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있으면 자기 자녀들에게 물어보거나 무엇을 배울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훈수질이나 가스라이팅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자존심으로 인해 나이 어린 조카들이 힘들어한다는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어머니 돌아가신 장례식장까지 와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늘상 하던 훈수와 가스라이팅 해대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아예 인간이길 포기했구나 이 생각까지 들더군요. 하나같이 언더도그마 사상이 깔려들있고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이런 집안에서 커온 부모님은 오죽하겠나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집안의 막내십니다. 저도 또한 이런 집안의 빛을 타고 낳은 사람인지라 좋은 성격을 가진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돼서요. 부모님 곁에 떨어져서 독립하면 되지 않느냐.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것도 보면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10년, 20년을 부모님 보고 사는 게 소인배적 욕심밖에 없는데 이게 독립한다고 해결될지도 막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인격은 유년기 때 시작해서 천년기 때 완성된다고 하니까요. 8번째, 연애와 결혼을 갈망하는 이유는 어쩌면 애정결핍 때문일 수도 있다. 위에 7번 문항 이어서 쓰는 거지만 부모님에게 보고 자란 것이 소인배적 욕심밖에 없습니다. 돈 아니면 학벌, 상명하복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고 컸습니다. 형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어쩌면 못 받고 커온 그 사랑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그걸 그걸 여자친구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내 여자친구도 또한 불행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걸 자가치료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 애정결핍 때문에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사랑도 못 받고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면 난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지라는 의문과 환멸이 느껴져서 분노와 우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우울, 슬픔이 생기는 날이면 무조건 술로 풀려고 해서 술만 진창 마시게 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즉,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제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기술 열심히 배우면서 기술자가 된 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 마음껏 해보면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게 되더군요. 그래서 현실을 수능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설령 살아가다가 정말 연애할 기회가 생긴다면 전 연애만 하고 싶습니다. 결혼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연애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네, 여기까지만 이만 줄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좀 기네요. 잠깐 한양쯤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일단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연애를 포기했다는 말씀이시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글쎄요. 아직 나이가 뭐 많은 건 아니잖아요. 한국 나이 29인데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보니까 콜드미크님한테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애가. 자기애가 없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잘 끌려댕겨요. 자기애가 없는 사람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자기애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자기애가 좀 굉장히 좀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나 자신은,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 자신을 알아주고 배려해주고 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나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분석하고 찾아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자꾸 남들한테 맞추고 남들 입장에 기대고 남들한테 뭔가 이용당하는 살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좀 뭐라 그러지? 못 찾은 것 같아요. 네. 못 찾는 분들이 보통 연애하고 결혼으로 찾으려고 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연애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를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집착으로 가더라고요. 집착과 광기로 가요. 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뭐 재산이 많거나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거나 이성을 만나면 경험이 많은 사람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현실은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닙니다. 네. 이성을 만나면 경험이 많다고 연애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성을 만나면 경험이 많은 게 실패를 더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연애할 때 좀 잘못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난 연애 경험이 많은 게 무조건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는데 그만큼 상대방한테 뭔가 몹쓸 짓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만나면서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났을 가능성도 큽니다.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사람만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연애 경험 많다고 해서 결혼하는 잘하는 것도 다 아닙니다. 예. 이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꼭 이걸 가지고 정답인 것 마냥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마 이 사연 진행하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사연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있잖아요. 콜드 미크님이 오랫동안 약간 외모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뚱뚱하다고 뭔가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만만하게 대하고 놀림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싫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뚱뚱하면 좀 남자 또래에 있는 입장에서 좀 만만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 일단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뚱뚱해 보이면 안 돼요. 배는 나올 수 있어. 근데 뭔가 움직임이 둔해 보이거나 하면 안 돼. 네. 왜냐하면 요즘 사회라는 게 사실 뚱뚱한 사람들이 좀 비만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남자들이라든 간에 뚱뚱하면 뭔가 자기 관리가 부족하고 예. 게으를 것이라는 게 그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막 그런 사람 상대하면 좀 상대적으로 이제 내가 좀 뚱뚱하고 하면 좀 차별이나 어떤 그런 좀, 어, 좀 푸대접 같은 거 좀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예. 자, 때는 늦었다고 하는데 안 늦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할게요. 콜드 밀크님, 안 늦었어요. 팩폭을 좀 해드릴까요, 밀크님? 좀 가도 되겠습니까? 이 영상에? 여기 보면, 그렇다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이어트 및 웨이트에서 멋있는 몸매와 외모를 만들고 기술을 습득해 기술자가 되어 중고의 연봉을 받게끔 하며 면허를 취득해 내 차 마련해서 운전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저기까지 가보고 얘기하세요. 가보고. 가본 적도 없잖아. 아니, 내가 팩트를 얘기할게요. 정신 번쩍 들도록. 운동을 제대로 해보긴 했습니까? 돈을 그만큼 모아보긴 했어요? 그만한 능력까지 가보긴 했습니까?
가보지도 않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왜 다 가본 것처럼 얘기합니까?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살도 빼보고 운동도 많이 해보고 몸이 달라지는 거 느껴보고 외모가 변하는 거 느껴보고 어? 급여가 보수 수준이 늘어나는 것도 느껴보고 내가 뭐 하나 갖추고 나서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아무것도 내가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젠 늦었다 얘기하는 거야. 29이. 뭐 아직 1단계를 제대로 가본 적도 없는데 미션 컴플리트 한 적 없는데 끝판에 게임버처럼 얘기합니까? 게임으로 치면. 퀘스트 1도 아직 정복을 못했는데. 잘 들으십시오. 콜드미크님은 뭐 본인은 뭐 쫓기 산 건 아닌데 29이라고 하면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님이 공장에서 가장 초심자고요. 예. 그리고 뭐 하나 운동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몸을 변화시킨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다 해볼 만큼 해보고 나서 안 되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해보지도 않았잖아. 어? 해보지 않았잖아요. 해보지 않았는데 왜 해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참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아양 떠는 거야 이게. 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이어트 웨이트 해보시라니까요. 해보라니까요. 나이 어릴 때 해야 돼. 그리고 운동이라는 거 다이어트 웨이트는요. 어릴 때 해야 됩니다. 나이 많으면 힘들어요. 살 잘 안 빠져요. 운동 더 많이 해야 돼. 어? 가장 피부 탄력이 좋을 때, 체력이 좋을 때, 스태미너가 받쳐줄 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도 좋고 다이어트 할 때 이제 덕도 많이 볼 수 있어. 왜냐면 피부가 처지지 않으니까. 나이 먹고 빼면 오히려 주름살이 더 살 때문에 이제 드러나지 못해 주름살이 드러나고 살이 탄력이라고 축 처져요 이게. 원래 근육이 없던 사람이 같이 근육을 키우면 막 튼살 생기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나이가 젊을 때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운동은 효과를 봐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운동을 해본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해본 적도 없으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야. 제가 해가지고 뭔가 몸이 변화되고 뭔가 빡세게 해보고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해봐가지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런 마인드예요. 해보긴 했습니까 그냥? 몸을 만들어가지고 내, 내 몸의 라인이 변화된다거나 얼굴선이 달라진다거나 자신감이 생기는 거 느껴본 적이 있냐고.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해도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나는 원래 해도 안 된다는 마인드예요. 밀크림은 약간 그런 마인드. 내가 원래부터 뚱뚱하고 운동을 뭐 전공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걸 해도 금방 뭐 중도 포기했던 적이 많아가지고 에이 내 같은 사람은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마인드인데 해볼 만큼 해보고 얘기하든가. 한계치까지 뭔가 해본 적 있어요? 진짜 몸을 변화시킨 적이 있냐고요. 뭔가 처음부터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단념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그런 거야. 평소에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내기 위해서 그냥 나는 원래 운동에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뭔가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내는 핑계 같아요. 뭐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콜드미크님 님 지금 나이보다 살 더 많이 찝니다. 살 더 많이 쪄요. 원래 저도 님 나이 때는요 몸무게 많이 안 나갔어요. 배에 왕자 있었어요. 지금 배에 왕자가 안 생겨요. 안 생긴다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뱃살 잘 안 빠져. 원래 뱃살이 없던 사람이 나도 배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운동했는데 뱃살은 잘 안 빠져. 근데 님은 이미 뱃살이 있잖아요. 살이 좀 있단 말이야. 그럼 나이 먹으면 더 빼기 힘들고 더 관리 안 하면 더 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생애 최고의 몸무게까지 찍을 수 있는 거야. 님이 젊으니까 그 정도 몸무게 가는 거지. 나중에 나이가 더 되면 더 찔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더 움직이기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체력적으로 이 일을 하기도 더 힘들다는 얘기죠. 운동을 해가지고 뭔가 변화되는 걸 보고 나서 뭔가 해볼 만큼 하고 빼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 달라질 만큼 해봐 하고 나서 얘기하라니까요. 아니 뭐 덤벨 들지도 않았고 러닝머신 뛰지도 않았고 한 15,000보도 걷지도 않았어. 깔짝깔짝 떼다가 힘드니까 에이 나는 나 같은 사람 해도 안 돼. 이런 마인드 아니냐고요.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한번 해봐. 한 중고액 연봉 한 5천만원 연봉 한 5천만원 올리고 내 차도 운전하고 몸도 변화해봐. 그러면요 주변에서 소개팅이 들어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소개해주려 그래. 내가 장담하는데 한 5년 동안 있잖아요. 이쪽에서 계속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중간 라인 해가지고 연봉 오르고 살도 빼세요. 살도 빼고 외모 관리 좀 하고 하면 뭐 주변에 만나는 사람 없다 하면 그래? 너 같은 애가 왜 만나는 사람 없지? 그래? 그럼 너 여자 어떤 거 좋아하는데? 그럼 뭐 하나 만나볼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없는 기회도. 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본인이 변하려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데 왜 무슨 자포자기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까? 하나 더 팩폭을 하자면 내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뭔가를 하세요. 뭔가를 해요. 왜냐하면 한 3, 4년 뒤에 여자분들의 어떤 마인드 판도가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은 여자분들이 메타인지 못하는 3, 4년 지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막 디플레이션 가게 되면 여자들이 가치가 완전 추락할 거예요. 일본처럼. 그 추락하는 속도가 확 떨어질 겁니다. 여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라도 쩔쩔매는 상황이 올 거예요. 정말 젊고 이쁜 사람이 아니라면. 왜냐 아무리 남녀 성비 깨졌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발에 치는 게 여자거든요. 맞잖아. 난 지금 그게 보이거든. 여자들이 지금 아직 뭔가 현실 인지가 못하는데 지금 이제 집값 떨어져 결혼 아예 못하게 초년절벽 사태 돼버리고 이 할당제 없어져가지고 갈 데 없어지면 진짜 여자들이 지금 기고만장해지는 게 다 깨져버리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내가 뭔가 나는 열심히 살고 준비돼. 그러면 자기 같은 사람 걷어가려고 막 그때 가선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그게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뭐 정말 이쁘고 막 정말 누가 봐도 워너비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자분들 중에 자기 혼자서 의식적으로 가능한 분들이 뭐 지금 젊을 때야 가능했지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나라 경제 판도가 바뀌게 되면 적응 못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그거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밀크림은 5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이 분야에서 어떻게 기술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중간 기술자단이 만들고 외모 관리 해가지고 지금보다 좀 살 좀 빼고 하면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본인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뭔가 아웃풋으로 만드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제 와서 난 안 된다 얘기하는. 아니 뭐 만드는 걸 하나라도 나한테 뭐 보이고 나서 얘기하든가 뭐 돈을 많이 모아 넣던가 아니면 연봉을 해서 몸값을 올리든가 아니면 살을 좀 빼가지고 외모를 좀 돋보이게 하든가 이 세 개 중에 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럼 어쩔 수가 없구나. 뭐 그럼 모르겠는데 뭐 세 개 중에 하나 근처도 제대로 가본 적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에이 뭐 끝났네. 이 생에선 글렀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우습습니다. 밀크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님이 있잖아요. 아직 뭔가 자꾸 본인이 혼자서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못할 거라는 뭐 합리화시켜도 상관없는데요. 근데 그게 보면 뭔가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내가 혹시나도 못하게 됐을 때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뭔가 자기가 뭔가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내가 누구한테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고, 뭔가 좀 존중못받고 이런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내가 더 이상 피해 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본인이 바리케이트를 뭔가 싼다는 느낌이 드네요. 바리케이트를 단단하게 해보다 내 공격력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바리케이트를 단단하게 쌓기보다 나의 어떤 그런 무력 게이지 있죠. 그런 것들을 올려 나가는 게 낫지가 않을까요? 어? 자꾸 나는 무적이나 내 공격력 어떤 그런, 예를 들어 스타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 치면 스팀패거, 뭐 사거리어, 공방업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꾸 벙커만 짓는 것보다는. 벙커 지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총만 쏠 생각보다는 자꾸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노력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밀크님? 노력을 정말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본 적 있냐고요. 어? 노력을 있잖아요. 남들 하는 시간 깔짝깔짝 되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좀 피곤하다 느낄 정도로, 괴롭다고 느낄 정도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내까짓게 내까짓게 뭐 해봤자 이 정도지. 항상 이런 삶에 익숙해진 것 같아. 며칠 해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에휴, 내 같은 사람 해봤자 뭐 달라지겠다고. 자, 콜드메이크는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이 노력이라는 건 있잖아요. 정말 뻐근할 정도로, 발바닥이 욱신할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물론 그렇게 하면, 며칠 동안 그렇게 하면 퍼집니다. 밀크님은 기본 체력이나 어떤 근력이 약하면,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막 운동하면 퍼져요. 근데 그걸 잘 버텨야 되거든. 그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운동해본 사람들 알죠? 근데 보통 뚱뚱한 사람들이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살면서 그 고통이 내가 살았던 고통 중에 가장 힘드니까 그거 못 버티고 나오거든. 네. 그래서 며칠 깔짝 떼다가 피곤해서 접고 이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버텨야 되거든. 밀크니 그냥 깔짝대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한 2시간, 3시간 진짜 안 쉬고 뭐 걷거나 아니면 뭐, 꾸준하게 운동을 루틴을 계속 찍는다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변해요. 그냥 뭐, 남도 산책하니 나도 산책하고, 그러면 안 변해. 이 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깔짝대는 게 아니라 진짜 좀 피곤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피곤할 정도로. 공부라는 것도 정말 눈에 아른거릴 정도로 해야 되고, 운동이라는 것도 진짜 욱신욱신거리고 뻐근할 정도로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근육이 생기면 버티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막 걷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물집 잡히기가 너무 힘들었어. 지금 발바닥 5개 전부 다 꾸루잡이 이겼어, 이게. 어. 그러니까 좀 덜 힘들더라고. 그래도 힘들긴 한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어. 중년 아저씨도 있잖아. 잘 들으세요. 중년 아저씨도 관리 잘하고 매너 좋고 자기 관리 잘하면 좋아해질 여자 있습니다. 왜냐? 내가 얘기했잖아. 자,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자분들 중에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 많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낮아빠지는 사람들 많아. 그러면 님같이 이제 뭐 직장 가지고 있고 자기 관리 잘하고 매너 좋으면 알아서 달라붙어요. 달라붙는다니까. 물론 그런 여자들 중에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준비를 해야 돼. 계속 덤벨 들고 유산소 운동하고 외모 관리하고 돈도 모으고 직업적으로 탄탄하게 만들고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랫동안 꾸준하게 나를 위해서 계속 쏟아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중년이라고 해서 똑같은 중년이 아닙니다. 꽃중년이라고 하잖아요. 꽃중년. 중년 중에서도 예쁜 여자분들도 있고 굉장히 뭔가 젊은 사람들이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밀크님한테 이거 좀 돈에 더 받아야겠다. 내가 이거 뽕을 뽑을게요. 아시겠어요? 1시간 넘을 것 같은데. 자,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현실을 자각하고 내 자신한테 투자할 걸. 지금 투자하면 돼. 얼마나 오래 샀다 그래요. 어.
자, 여기 보면 내가 답 한 바퀴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드릴게요. 첫 번째, 외모부터 강인한 인상이 아니다. 위에 이미 서술해 드렸지만 비만인지라 몸매가 돼지입니다. 근데 몸매는 돼지나 아저씨 몸매이지만 얼굴 외모는 동안이라 지금 이 나이 먹어도 중고등학생 같다는 취급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퇴근하면 술 사려고 편의점 들렀는데 저번에 신문지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생생하네요. 이 나이에 신문지 보여주고 다니며 살자니. 동안이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여자친구 있는 남자들 보면 다 운동선수나 연예인 닮거나 딱 봐도 살가지고 튼튼해 보여 강인한 인상이 보이는 남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못 봤는데요. 많이 못 봤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이라서 그런가? 인천이 아시잖아요. 좀 노는 사람들 많은, 우리 좀 미추홀고 살아서 그런가? 예. 근데 저는 보긴 했는데 많이 못 봤어요. 이게 그렇게 눈에 띄는 정도인가? 오히려 운동선수보다는 평범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님이 그런 분들만 골라서 본 거 아니에요? 밀크님이? 그런 분들만 골라서 본 거 아니야? 그런 분들만 골라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어? 그리고 동안이면 좋아요. 저도 동안이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면 그렇긴 한데, 제가 방송에서 포글린 저 친구 집, 어, 방송에 내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새치가 있어가지고, 염색을 해야 되는데, 염색하면 그래도 제 나이 때보다는 그래도 어렵게 봐줘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겠지만, 동안인 거 좋은 겁니다. 나이 먹어보면 압니다. 지금은 못 느낍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어리면 뭔가 만만하고 좀 사람들이 족밥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나이 차면 동안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동안 되려고 사람들이 애 많이 씁니다. 돈도 써가면서. 예. 그리고 님이 술을 가까이 하잖아요. 절대 살 안 빠집니다. 특히 술 빼는요, 운동으로 빼기 힘듭니다. 그냥 우리가 살쪄가지고 배 나오는 거하고 술독이 올라서 나오는 배는요, 정말 다릅니다. 님 만약에 몸짱 되고 싶으면 술 끊어야 될 겁니다. 내가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배가 좀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내가 먹는 걸 좋아해서 배가 나온 게 아니라 술을 많이 먹고 술 빼는 딱 티가 나거든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살쪄가지고 우리가 찌는 거하고 술배만 나오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술배는 유독 이렇게 도드라져 보여요, 이게. 그래서 술배 빼는데 좀 공을 많이 들여야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 나오고 여자분들 아닙니다. 여자분도 배 나온 사람들 많아요. 많은데 이게 배 나오면 육아한 사람 너무 이게 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뭐 임산부처럼. 그게 술배거든요. 빼셔야 됩니다, 이게. 예. 술배는 남자가 봐도 그래요. 내가 보니까 좀 그런 느낌 드네요. 술배가 나왔다는 건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밤에 야식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유산소 안 하면 그냥 거기만 쑥 나오는 거야. 다른 데도 그렇지만. 예. 이게 여자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남자분들도 별로 안 좋아해. 예. 그래서 유산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뱃살 빼는 거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어야 돼. 님은 술을 안 먹어야 돼. 내가 보니까 술 빼도 그동안 술 많이 먹으면서 운동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야식으로 또 이거 이제 달짝지근한 거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살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배만 나와요. 배하고 이 복부 지방만 나와. 그러면 옷 같은 거 딱 거기만 실루엣이 딱 도드라져.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이 고루고루 찐 거하고, 예, 고루고루 찐 거하고 거기만 도드라진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 빼는데 밀크님은 공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빼는데, 이거 지금 안 빼면 나이 먹어서는 더 심해지고, 그때 가서는 빼기 힘듭니다. 예. 이거 빼려면 아마 야식도 안 드셔야 되고, 배달 음식 안 드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술 끊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밀크님이 변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 예. 일하면서 운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 빠지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무시하지 않아요. 골격이 변하고 하면. 사람들이 남자끼리 무시하는 게 보통 보면, 뭐 키 가지고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남자가 뭔가 허우대나 뭔가 멀쩡한 곳이 없고 막 배 나오고 막 둔해 보이면 그거 가지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남자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런 일 하더라도 뭔가 만만하다 생각이 안 들려면 뭔가 어깨도 좀 벌어지고 근육도 좀 있고 골격도 좀 이렇게 뭔가 좀 딱 갖춰져 있고 군살 같은 거 없으면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어? 자기관리 철저한 사람이구나. 건들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일하기도 좋고 근육이 생기다 보니까. 네. 살결 하얀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살결 하얀 건 진짜 좋은 겁니다. 여자분들이 구릿빛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피부 하얀 사람 좋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릿빛이 오히려 호불호가 더 심해요. 구릿빛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 여자는 피부 하얀 건 장땡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인정? 보통의 남자 여자라고 하면 피부 하얀 게 장땡이에요. 남자도 여자 구릿빛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좀 본인만의 그냥 뭐 고정관념 같은 게 있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뱃살 빼는데 주력하셔야 돼요. 뱃살 빼려면 아마 많이 걸어다니고 많이 뛰어다니고 해야 될 겁니다. 예. 야, 유산소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술 같은 거, 야식 같은 거 줄이시고요. 자, 종사하고자 하는 직종 및 기술이 남자들이 대부분이 남초다. 그러면 그러면 님은 연애를 하려면 남초가 아닌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연애하는 것이 남초도 여초도 상관없습니다. 요초라고 해서 연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요초라고 하더라도 남자가 뭔가 그렇게 뭔가 외모로서 뭔가 매력이 안 느껴지면, 그럴 때 안 봅니다. 저기 기계가공주도 결혼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연애하신 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귀려고 하면 안 되고요. 뭐 주변 소개를 받는다거나 내가 능력이 키워가지고 뭐 만남을 가진다거나 해야 됩니다. 예. 어차피 직장에서 연애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이런 회사를 안 다닐 수 없잖아. 대부분 우리가 공업단지라고 하면 다 남초예요, 남초. 남초가 아닌 곳이 없어.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완동물 있는 건 좋은데요. 애완동물 키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건 연애랑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그리고 연애고 뭐를 떠나서 내 개인 취미생활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취미생활 중요하고요. 연애를 안 한다 하더라도 취미생활 중요합니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취미생활 중요합니다.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연애나 결혼에 치여가지고 내 생활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네. 그냥 결혼이나 돈 버는 것에 이제 파묻혀가지고 나란 아이덴티티는 그냥 철저하게 버리고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솔로보다 더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왜 자식도 먹여 살리려고, 처자식 먹여 살려고 왜 쇠가 빠지게 일만 하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제껴버리고, 어? 돈 버는 데만 여념이 없는 분들이 있죠. 난 그런 분들 보면 결혼하는 생각이 딱 사라져, 완전히.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뭐, 연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네, 무조건. 근데 요즘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예, 결혼하신 분들도 자기 취미생활 가지려고 해요. 예, 와이프한테 타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예. 요즘에 키르드 산업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키르드 산업이 왜 유행하냐면, 와이프를 또 여기에 이제 남자들의 어떤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 중에 어떤 그런 장난감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렸을 때 장난감 못 맞춰가지고 한 맺힌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경제적인 범위에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 키럴트 취미를 인정해준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이제 자녀 중에 아들하고 딸 있으면 같이 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소비는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리고 우리는 100세 시대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음, 그 닉네임 뭐지? 아 맞다. 콜드베이컨. 우리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어른들의 결혼하고 이런 것도 다르면 안 돼. 우리가 신체 나이가 어른들보다 몇 세 더 어려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100세 되면 60세 넘어서까지 뭐 쉬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60세 넘어도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100세 시대 가게 되면 75세에서 80세까지는 그냥 뭐 서울거리 계속 잡아야 됩니다. 예. 나라에서 그만한 복지를 못 챙겨주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구 많아지면 국가에서도 정말 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돈으로 퍼줄 수는 없고 일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60세 넘어서 난 이제 놀아야겠다.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버리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아마 60세 된다 하더라도 환갑 넘어도 지금의 환갑분들처럼 막 뭐 노년인 이런 말 못 할 거야.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 가면 한 75세 밑으로는 입장도 못 시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말 합니다. 요즘에 막, 뭐한 60세 후반 대가 노인정 가잖아요. 그러면, 어이, 젊은 친구, 어? 자네는 보니까 청춘인 것 같아. 여기 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좀 나이 들면 와. 이렇게 그냥 돌려보낸대, 진짜. 아파트 노인정 같은 데 가면. 예. 우리 때는 더 심할 거 아니야. 지금도 이 정도인데 우리 때는 더 심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결혼을 늦게 하니 노산이 확률이 크며 늦둥이를 태어난 것처럼 똑같은 늦둥인데 뭐 노산이 될 확률은 높지만 뭐 아니 뭐 그냥 결혼 애 안 낳고 살 수도 있잖아. 그냥 동거할 수 있잖아요. 뭐 그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것도 욕심이야. 뭐냐면 뭐 35세 이전만 여자고 35세 넘어가면 여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본인만의 생각 아닙니까? 뭐 35세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이쁘고 관리 잘해도 여자 아니야? 뭐 노산의 위험이 있긴 하죠. 네, 이걸로 나이를 이제 여자분들이 가치를 나누긴 한데 뭐 애를 안 낳으면 그게 꼭 크게 신경이 있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출산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출산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더 줄어들겠죠. 네. 그건 그때가 생각합시다. 노산 두렵다. 그럼 노산 두렵고 님 뭐 무정자증 이런 거 안 두려워요? 남자들은 문제 안 생겨? 여자들만 노산 생기고 남자들 문제 안 생깁니까? 남자도 발기부전, 무정자증 이런 거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고민사연 기억 안 납니까? 네. 기억 안 나요? 뭐 남자는 성기능 장애 같은 거 안 옵니까? 남자는 그냥 맨날 그대로예요? 아니잖아. 왜 그걸 여자한테만 온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자한테 좀 위험성이 있긴 하죠. 남자도 없다는 건 아니죠. 음. 왜 썰칸이 또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몰고 가십니까? 난 진지한데. 네. 정이 약하죠. 네. 근데 내가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절대 있잖아요. 일단 지금 당장 연애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님이 애정 결핍을 얘기하네. 애정 결핍은 연애하면 정말 안 좋아요. 가장 연애하면 또라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애정 결핍이에요. 남자 여자든 간에.
보통 뭔가 가족한테 뭔가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좀 상처를 입었던 분들 애정 결핍이 되는 분들이 많잖아. 한쪽이 그런 쪽이면 상대방이 미쳐요. 미칩니다. 집착도 많이 하고 의심도 많이 하고 네. 계속 연락하고 막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애정 결핍이 되면 안 돼. 본인 자체가 애정 결핍이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뭔가 받아들이고 사랑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럼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죠. 나 자신을 뭔가 강하고 사랑하게 만들 만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애정 결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애정 결핍인 상태에서는 연애든 결혼이든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네. 보통 그런 경우 많아. 내가 느끼는 건데 어렸을 때 뭐 부모님한테 좀 가정폭력 같은 거 당했다거나 아니면 좀 부모님한테 좀 상처받은 분들이 오히려 결혼에 집착이 더 높아요. 네, 결혼에 집착이. 근데 상대방이 그거 안 따라주면 굉장히 괴롭히고 하는 경우가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데 문제는 그 이제 애정 결핍 맞습니다. 예, 그것도 애정 결핍이에요. 대부분 보면 데이트 폭력하는 가해자들이 대부분 보면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았다거나 부모님한테 뭐 가정 폭력을 당했던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사랑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응해주지 않을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응해주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 느껴가지고 걔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밀크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연애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에요. 나 자신을 뭔가 강하고 열정적이고 멋있는 사람 만들어야 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시간은 충분해요. 시간은 충분한데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냐 없느냐 거기에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님이 그동안 지난 29년의 역사는 좀 바꾸셔야 됩니다. 원래 내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쭉 살아왔으니까 나도 앞으로 그렇게 쭉 살아오겠다는 마인드면 발전이 없고요. 그동안의 삶의 방식이나 타성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관습니다. 일단 그런 마인드, 나는 원래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인드 버리셔야 돼. 그리고 내가 뭔가 게으르고 운동하는 싫어하는 것도 버리셔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운동해야 됩니다. 특히 밀크님 운동해야 돼. 걱정돼요. 예. 보통 남자도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이 30대가 되면 살이 찐단 말이야.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하면서 원래 살이 낮춰서 사람도 30이 넘어가면 쪄요. 근데 콜드밀크는 이미 쪘잖아. 그러면 나이 먹어서 더 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 그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지금부터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살을 빼거나 뭔가 내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어차피 직장 다니고 하면 저녁에 하는 거 없잖아요. 예. 운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꿔 나가야 된다. 나중에 내가 경력 차고하면 그때 바꾸겠다? 안 돼요. 지금부터 바꿔요. 여유가 있을 때, 젊을 때. 한창 체력이 좋을 때 바꿔야 됩니다. 자꾸 뭔가, 보면 뭔가 해야겠다 하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왜, 내가 했잖아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 그거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운동해라. 집에 있어서 뭐 하는 것도 없지 않냐. 보니까 평소에 쉬면서 안 나온 것 같다가 그때 맞다고 했잖아요. 내가 딱 느꼈거든. 아, 이 사람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는 걸 딱 느꼈거든. 야식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는데 운동을 안 한다. 그럼 살이 찌는 거죠. 근데 그 찌는 속도가 그 생활을 계속 이제 30대 넘어가서도 하게 되면 더 찌는 거야. 더 찌고 더 빼기 힘들고.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야식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 외모가 변해요. 나이 먹으면. 확 변해. 예. 그래서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가. 술 다 많이 먹고 하시는 분들이 피부색이 정상적인 색이 아니에요. 피부가 뭔가 누렇게 뜬다거나, 아니면 눈이 황달이거나 막, 인상이 안 좋거나 막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얼굴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인상이나 관상도 중요해요. 왜 나이 먹고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 관상이나 인상이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 좀 나이 먹으니까 뭐 예쁘고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 있죠. 인상이 정말 중요해. 남자 같은 경우에. 뭐 잘생긴 거 못생긴 거 뭐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외모적인 어떤 이미지나 어떤 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과 내 어떤 가치관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운동이 힘들고 막 땀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도 열정으로 다 극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운동이라는 거야말로 자기애가 강해야 돼요. 쥐어짜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자기애가 강하지 않으니까 뭐 해도 조금 힘들면 이쯤 했으면 됐어. 못하겠다. 이 포기해. 내 같은 사람이 뭐 바뀌는 게 있겠어. 일상 그래 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29년의 삶을 버리셔야 돼요, 밀크님.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고 내가 한자리에서 어떤 전문가가 되고 능력을 갖추고 경제 상황이 도와지고 열심히 살잖아. 그러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가만 놔두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 지금 보면 뭐 골드미크님도 그렇지만 주변에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어? 지금 뭐 내 방송에서 그래도 뭐 돈 잘 벌고 이런 사람들 좀 보이니까 다 그렇게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어? 썰카님도 아시겠지만 저 나이 뭐그 썰카님도 나이 많이 먹었잖아요. 저도 적게 먹은 게 아닌데 아직까지도 뭐 돈 모아본 적 없고 어디 한 군데 정착 못하고 골골대는 사람들 많아요. 많다니까 다 잘할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 자리 어떤 분야에서 잘 고수하고 있고 내 개발 열심히 하고 내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내 관리 같은 거 잘하잖아요. 한번 본인이 변하는 모습을 좀 느껴보세요. 자꾸 본인이 나는 원래 그래왔으니까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자꾸 본인은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켜. 자꾸 뭔가 상처 안 받으려고. 나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근데 원래 그런 놈을 만든 사람은 본인 자신이에요. 콜드미크.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어. 자꾸 본인은 뭐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주변의 형이 그렇게 만들었다.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원인은. 근데 인생의 본질적인 원인은 콜드미크 장신이 만든 거예요. 몸을 그렇게 나태하게 만들고 정신 상태도 뭔가 자꾸 본인이 상처받지 않게 만든 거는 본인 스스로 만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손해를 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뭔가 상처를 덜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만 나한테 위로가 되니까. 근데 한번 이걸 좀 바꿔보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본 적 있냐고요. 그래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그동안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만 살려고 한 게 아닌가. 네. 상처받는 거 두렵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전부 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뭔가 내한테 들어서 좋을 얘기가 아니라 하면 그냥 그런갑다고 넘어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네. 저 사람 원래 저런갑다고 넘어가는 것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관리해줘야 돼, 관리. 이제 어차피 나이가 그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많아. 여자들은 안 외로울 것 같아. 어, 남자 외롭고 여자는 안 외로울 것 같아. 여자들 똑같아요. 여자들은 더 외로워.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똑같이 외로운데 남자들은 이 외로움을 겉으로 표출하고 여자들은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남자들이 더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지. 남자 여자는 똑같습니다. 뭐 남자만 성에 미치고 여자만 성에 미치지. 그것도 거짓말이야. 똑같아. 단지 그런 거라니까요. 남자는 성이 뭔가 고달프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고 여자들은 표현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여자들이라는 동물 자체가 유교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자들은 뭔가 감추고 그런 것들이 뭔가 겉으로 되는 것들이 뭔가 좀 자신의 이미지를 하락시킨다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냥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거고,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익숙한 거지, 뭐 싫어한다, 극혐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나이 먹으면 어찌 비슷해져요. 나이 먹으면. 여자분들도 이제 나이 먹잖아. 그러면 이런저런 경험 생기면 다 똑같다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님의 어떤 가치를 올려야 돼. 스스로. 남이 올려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올려야 돼. 내 스스로. 내가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절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기간이 길게 잡아야 돼요. 아주 길게. 절대 단기간에 뭔가 효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힘들어도 버티고 하면서 자꾸 뭔가 기회를 엿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뭔가 사람을 만나거나 대할 때 뭔가 잔뜩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한 5년 동안 내가 미친 척하고, 아니 5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미친 척하고 여기 일단 정착하고, 그리고 한 사람 몇 킬로 좀 빼보자. 내가 현재 몇 킬로 나가지 보고, 뱃살하고 했을 때 허리 사이즈 좀 빼보자. 운동 좀 해보자. 근육 좀 키워보자. 어, 그리고 지금 버는 돈, 뭐 가계부 같은 거 작성해가지고 얼마씩 모으자.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전 충분히 본인이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 전에 과정이라는 게 본인이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경험도 있었고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뿐이라니까요. 그때 마음을 앞으로 서른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 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앞으로는 앞으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이것보다는 내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서 남들한테 꿀리지 않고 만족하면서 좀 즐기면서, 힘들지만 즐기면서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콜드 미크님을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해요. 예. 뭐 연애나 결혼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이 뭔가 내 자신을 뭔가 아끼고 존중해주고, 그게 그런 사람은요, 남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한 사람은 남한테 쉽게 상처를 안 내요. 남한테 쉽게 상처를 내는 사람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예. 내 자신을 아끼고 존중한 사람은 남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 안 해요. 왜냐? 내가 저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도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좋게 좋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밀크님이 좀 이제 성숙해지는 계기다. 내가 남자로서 좀 농이 있고 좀 가치 있게 만들고 좀 당당해지는 계기로 만들고 싶어요. 오히려 나는 그 공장에서 있잖아요. 전에 있던 공장에 그 사람들과 손절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같이 있었으면 절대 안 변해요. 어, 그 사람들 봐봐. 나이 먹고 앞가림 못하고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불만만 엄청 가지고 자기 발전에 대해서는 다일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공장 3년이 뭐 돈은 벌었지만 오히려 멘탈적으로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없었고 맨날 불만만 가득하고 그냥 오늘만 산다는 마인드이고,
이상한 데 꽂힌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거기에 약간 좀 동요된 것 같아요. 물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환경도 바뀌고 있죠. 어차피 그 사람들 이제 볼 일도 없고, 예. 내가 뭐 지금 찬밥 더운밥 가르쳐지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인생에서 내가 소중하게 건져야 될 것은 무엇이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예.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정말로. 저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밀크님도 좀 본인한테 좋아질 수 있는 것들, 특히 운동하셔야 되고, 살도 빼셔야 되고, 그리고 내 자산 만드셔야 되고, 돈 같은 거, 자산 많이 만드시고요. 열심히 사시기 바랄게요. 네. 그래야 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콜드미크님 뭐 하신 말씀 있습니까? 제가 콜드미크님한테 지금 할 말은 다 했거든요. 지금 영상이 1시간 6분입니다. 콜드미크님한테 그 50분을 필요했습니다. 50분을. 네, 더 들은 말 있나요? 뭐 궁금한 거? 나는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애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자기애가. 자기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상하게 보죠. 우리나라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네. 자기애가 있다는 게 2,005원 감사합니다.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잡복으로 보잖아. 잡복 맞잖아요. 근데 자기애 정말 중요해.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이 거지 같은 환경에 살아가려면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갑질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껍데기만 판단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자기의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힘든 세상을 잘 극복하고 살려고 하면 날 사랑하는 것만 가진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날 사랑하면 건강해져요. 정신적으로. 더 할 말은 없고 덕분에 좁은 식견 잘 넓히다 합니다. 근데 전 붕어 형님이 오로지 솔로 천국이라고만 보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이렇게 진지하게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드미크님. 아무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뭐 지금 당장 내가 여자를 못 사귀고 있다. 최저임금 2022년 기준 9,160원 입금하여 1시간 연장 근로비 감사합니다. 설카님 감사합니다. 뭐 내가 지금 뭐 돈이 없다. 당장 돈이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앞으로 뭔가 발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내가 설령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 설령 뭐 지금 누구를 사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귀는 사람들 중에서 결혼 못한 사람도 있고 혼자가 될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나는 있잖아요. 뭐 혼자가 될 사람 혼자가 되고 뭐 결혼할 사람 결혼하고 연애할 사람 연애한다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 각자를 얼마나 많이 내가 안아줄 수 있고 내가 위로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이 뒷전이고 자꾸 남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거나 남들 신경 쓴다고 내 자신이 뒷전인지 내 동댕이 치진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네, 콜드미크니 사연 감사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콜드미크니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콜드미크님 앞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